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4일 수요일 네. 아침이고요. 21대 대통령 선거 끝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또 열리게 됐고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뭐 정치권도 또 우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또 잘 5년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정말 치열했던 뭐 여러 논란 갈등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완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너무 이렇게 우리 국민들끼리 너무 갈라섰었잖아요. 네. 싸우고 좀 그런 것들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거의 모든 내용들이 신정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권순우 취재팀장도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앞으로 신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실 거고요. 바로 또 이렇게 파란색 옷 입은 겁니까? 역시 그런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자꾸 아니 그럼 지금 약간 그 물이 빠진 겁니까? 무슨 소리세요? 저는 핑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오랜만에 이제 또 윤지호 경제평론가 나오셔서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또 거버넌스 그리고 또 관심 가져야 될 업종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무슨 옷 입고 왔나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네. 취재팀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3프로에서 팔았던 옷 입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색이네요. 네, 우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네, 잔압계, 네. 자본시장에 낳은 괴물, 아이고야. 정프로님 밑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괴물 좋습니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1%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58%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소식은 제가 두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양국 정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증시가 낙관론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라는 게 사실 되게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세는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지금 내려봐야 과거보다는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증시는 이미 세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좀 혹시 떨어지면 그래도 첫날인데 네. 좀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하면서 좀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증시는 한 9번의 대선 중에 6번이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우리 좀 기분 좋게 뭐가 됐든 기분 좋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9번 중에 6번은 뭐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적인 대통령이냐 이거는 그렇게 좀 구분은 없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선거 기간 동안 워낙 좀 치열하게 그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갈등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그 주가가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소식은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결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21대 대선의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 대통령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고요. 최종 득표율이 49.42%, 1728만 표를 얻었습니다. 2위는 이제 김문수 후보인데요. 41.15%, 1439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출구 조사를 할 때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51.7%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과반 득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291만 표로 8.34%를 득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5가지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내란 극복, 경제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인데요. 한번 쭉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내란 종식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은 참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이게 그 대통령이 총칼을 국민에게 겨눴던 네. 그런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네.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다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뭐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맡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 세 번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민 통합을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정치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더라도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들이다. 일꾼이 편을 갈라 싸우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라는 것은 어떤 자원의 그 희소한 자원에 대한 자의적인 분배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다투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말라고 가서 대신 싸우라고 보낸 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잖아요. 네. 이게 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쌈 잘하는 사람 누구냐? 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국회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다투면서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재원인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투는 게 정치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우려고 그 사람들 대신 싸우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싸움을 부추겨서 국민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 전후 관계가 뒤바뀐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일 하라고 내보낸 대신 우리는 또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대신 싸우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도 주면서 싸움도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죠. 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일들이 좀 극단적인 상황에는 국민들이 직접 싸워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은 또 이제 편안하게 자기 생활을 근데 사실 편안하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경제활동 자체도 굉장히 팍팍한 일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의 결과와 책임은 모두 제 몫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총선과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내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리고 한 단계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석 달 만에 0.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3월에 전망했던 게 1.5%였는데 1%로 0.5% 떨어뜨렸습니다. 네. 고작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OECD가 보수적으로 전망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블룸버그가 국내외 41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을 해보니까 평균 0.985% 네. 정도다. 그러니까 OECD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더 낮습니다. 원래 한국은행도 1.5%였거든요. 네. 근데 OECD는 0.5%포인트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그 한국은행은 0.7%포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0.8%가 제시가 됐고요. 여기에서 제가 진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선 좋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디램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디램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디램이라는 건 결국 뭐 HBM 포함 디램인 거죠. 네, HBM 포함으로 해서 매출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HBM 같은 경우는 디램 중에서도 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네. 이 SK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39.3%예요. 그리고 여기에 였었네요. 였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36.6%에서 30.6%로 점유율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매출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QOQ 분기 대비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그 감소폭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QOQ로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도 이게 지난해 4분기까지 고정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1분기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오히려 이게 좀 늘어날 겁니다. 1분기 대비해서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게 잡았을 때 네. 그 낮게 잡은 거의 근거에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책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와중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아, 그 말은 수출보다 내수 쪽에 훨씬 더 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둘 있다. 다죠. 둘 그러니까 다입니까? 내수 쪽도 그렇고 수출에서도 반도체 말고는 다 박살나고 있다. 아, 반도체 말고? 그렇죠. 아. 반도체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도체가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건 나머지가 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웬만하면 100 언저리에서 오락가락 했었어요. 네. 이때가 저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때가 그 계엄 네. 때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이게 내수 경기의 절대적인 지표거든요. 그리고서 바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은 변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레벨 다운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내수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우리 차기 정부가 가져야 될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 네, 네. 그리고 디테일하게 볼수록 더 안 좋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네. 이제 이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늘 또 주장한 게 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아마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들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좀 몰려 있는데 나라에 별로 좋지 않다, 경제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더 많이 좀 이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기대해 볼 법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업들이 원래 보통 다른 나라들이 가지게 되는 정도의 가치를 좀 가지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할 때는 이게 특별히 배분을 하지 않아도 약간의 비효율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도 성장하고 등지도 성장하고 뭐 그러면은 뭐 다 좋은 거죠. 근데 약간 저성장 국면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쪽으로 자본 구조를 옮겨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쪽에서는 여기에서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던 부분들을 만약에 자본시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네. 자금이 잘 안 들어올 때는 부동산 쪽에서 이게 자본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건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자본시장 안에서도 증시 5천을 얘기하잖아요. 네. 증시 5천이 되면은 뭐 지금 뭐 2천 한 600, 700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성장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수익 자산에 편중돼 있는 자본을 네. 그거를 수익 자본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게 기업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이 그 대주주가 뭐 남의 돈 마냥 그냥 남의 돈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부분들을 네. 자본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옮겨주는 게 밸류업이고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이남우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다가 증시 5천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수익 지표 봤을 때 EPS 성장률, 수익 성장률은 뭐 한 4% 정도? 네. 그 정도만 돼도 이 자산 배분 통해서 증시 5천을 갈 수 있다라고 좀 추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려운 과제죠. 미국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가보시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되자마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여라. 오늘까지죠. 오늘이죠.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12시간 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네. 혹시 빨리 내라 그랬냐, 축제 제출을 하라 그랬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되게 발랄한 거 아시죠? 네. 이번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보냈다. 보낸 거 맞다. 그 서한 내용 내가 확인해 줄 수 있다. 무역 대표부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서한을 모든 교역 파트너에게 보냈다. 7월 9일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요구한 내용은 뭐냐면 협상안 제시하지 말고 네. 베스트 오퍼, 최상의 제안. 야, 어설프게 그냥 뭐 짜치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쉬운 소리 서로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지막 제안, 최상의 제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도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오늘 당선됐는데 업무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난 솔직히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왔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네. 뭐 그전에는 뭐 맨날 하던 얘기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이번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얘기할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그 뭐 상호 관세냐 품목별 관세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레빗 대변인이 했던 얘기는 그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조언을 했다. 네. 당연하죠. 이게 미국하고 교역 관계가 이렇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맞추겠어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네. 보편관세에다 상호관세에 막 일괄적으로 다 매겨가지고 막 그랬던 거고 저기 뭐 남극에 있는 교역도 안 하는 나라에다가 또 막 20-30%씩 관세 매겨놓고 그 나라들은 협상안을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펭귄이 어떻게 보냅니까? 펭귄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펭귄이 뭔 수출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협의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법원이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타코 네. 타코는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올레이즈 치킨 사우드 이거는 진짜 나보고 치킨이라고 내 겁쟁이라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상호관세는 못 올리고 품목보험관세를 25%에서 50%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지금 EU하고 영국에서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랑은 협의가 끝났는데 네. 협의가 끝난 부분들은 상호관세 관련한 부분이라 품목별 관세는 또 따로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반발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쫄긴 쫄은 것 같은 게 치킨이 맞는 거 맞다고 이거 얘기해. 근데 기분 나쁠까봐 기분 나쁘면 막 더 세게 나오니까 네. 뭐가 있었냐면은 행정부는 중국의 제네바 무역 합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감사요? 예. 제네바 합의 안 지킨다고 어제까지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합의를 또 지킨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 이제 야 우리 좀 빨리 통하자 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걸 뉴스 조금 지켜보면서 하려고 좀 그동안 좀 밀어놨었는데 이게 완전히 좀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그 22개 모델에 대해서 최대 34%까지 할인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BYD가 처음에 가격 할인한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가 좀 곤란해서 네. 그래서 좀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지리도 인하하고 체리, 광저우,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 GM, 링파오, IM 뭐 이런 중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BYD만 그런 게 아니에요? BYD가 일단 선두를 불을 끊었고 어. 그리고 이제 줄줄이 좀 인하를 하고 있는데 지리 갤럭시 같은 경우에 L7 차종의 가격이 1,9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폭이 총 보조금이 1조 9천억. 네. 그래서 차량에 따른 최대 할인 폭은 1,05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상하이 차하고 알리바바가 둘이 합해서 만든 차가 IM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BYD가 먼저 가격을 인하한 다음에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서 공정경제 질서 유지 및 산업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제안을 하면서 가격 인하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서 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멈출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지금 자동차공업협회 의견 다 무시하고 지금 가격 인하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BYD가 가격 인하를 할 때 해석은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중국이 네. SDV 쪽 스마트카 쪽이 이번에 상하이 오토쇼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스마트카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스마트카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의 판매도 줄어드니까 여기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SDV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두 번째 해석은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 전기차 쪽이 성숙됐다라고 보고 네. 이제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좀비들 다 생존시켜 놓고서 그냥 산업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이제 니네 살아남아라. 살아남은 놈을 지원해 주겠다. 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오케이. 치킨 게임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거니까 이제 죽인다. 네. 그래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세 번째는 얘네 돈 떨어졌다. 이거 현금으로 안 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급전 필요하다. 급전 필요한 상황까지 갔다. 라는 해석 이 3가지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세 번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사실 연결되기도 할 겁니다. 네. 그 얘기 나오는 게 BYD의 그 분기 기준 순부채가 한 5조 3천억 정도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올해 초에 블룸버그가 이제 홍콩의 회계법인 리서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부채가 사실 62조에 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숨은 부채 있다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미지급 대금 같은 경우인데 네네. 이게 부품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안 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부채로 어떻게 잡을까라고 봤을 때 공식 부채로 잡을 거냐 아니면 잠깐의 외상 정도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BYD가 블룸버그가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는
그 어음 만기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음이라 그러면 보통 한 2, 3개월 정도면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BYD는 평균적으로 9개월, 길게는 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전에 홈플러스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잘 안 돌다 보니까 들어오는 힘든 회사가 할인 행사 많이 합니다. 네. 뭐 힘드니까 돈 필요해가지고 뭐 더 비싸게 받을 거라는 거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힘들면 빨리 떨이 처리해가지고 캐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줘야 되는 돈 안 주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는 거랑 할인 행사 많이 하는 거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네.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BYD 같은 회사를 망하게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BYD가 이렇게 치킨 게임을 걸면 다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천자동차 회장이 지금 헝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헝다는 부동산 개발업이죠.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그 대마불사의 네. 인식을 가지고 전기차를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지금 창천자동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BYD가 지금 얼마나 큰 회사가 됐냐면은 전기차는 176만 대로 전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근데 PHEV까지 더하면은 427만 대입니다. 427만 대면은 글로벌 순위로 보더라도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네. 정도거든요. 네. 여기 내연기관차 없는데도 이런 정도가 되는 회사여서 이거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만한 네.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정도로 전기차 많이 파는데 전기 공급은 괜찮나 모르겠네.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여튼 뭐 중국 전기차 업계도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고 치킨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트럼프도 치킨 나오시고 우리도 치킨 게임 한번 가세해 보겠습니다. 핫딜. 예.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뭐 패션 브랜드에게 전쟁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CK 켈빈 클라인 네. 반팔 티셔츠 다른 브랜드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켈빈 클라인은 얼마죠? 49,900원. 네, 켈빈 클라인 반팔 여름에 아주 데일리로 입기도 좋은 반팔 티셔츠. 신상 새 상품을 그냥 이 자리에서 꺼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포장 뜯으면 이거 반품 안 되죠. 네, 사야 돼 이제. 사야 되죠. 네, 우리 이조 기자가 한번 또 뜯어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회색이네요, 이거는. 회색입니다. 회색. 네, 아주 기본 아이템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회색, 검정, 그다음에 화이트, 그다음에 네이비, 또 블루. 요 정도 이렇게 5가지 색깔. 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켈빈 클라인 로고가 화면에서 이게 이제 회색에 흰색 글씨다 보니까 조금 뭐 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그 고급진 네. 켈빈 클라인 그 켈빈 클라인 하면 딱 있는 그 글씨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로고 남녀 공용으로 여름 필수템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5가지 색상의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까지 다 준비가 또 돼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잠깐만. 네? 1+1이에요. 네? 두 벌. 1+1 가격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1+1 가격만큼 싸게 준다는 게 아니고 1+1 두 벌을 준다고? 1+1에 49,900원이네. 1+1에 49,900원이라고? 나를 잠깐만. 맞죠? 이거 진짜 치킨 게임이다. 치킨이네. 네, 이제는 뭐 브랜드도 웬만한 브랜드 다 들어와 무신사도 들어와야 되겠다. 네. 무신사 이런 데도 반팔티가 2, 3만 원씩 하거든요. 오. 노 브랜드도 뭐 네. 그 정도 하는 데가 많은데 이 품질 좋은 켈빈 클라인 2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네, 두 장에 49,900원입니다. 네. 자, 들어와 보시죠. 누가 이길 수 있나 보자.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시고, 네, 요거 CK 켈빈 클라인, 켈빈 클라인 여러분, 켈빈 클라인 지인이 또 따로 있어요? 나는 지금 몰랐네. 켈빈 클라인 지인이지 뭐 아닌가? 속옷이랑 또 켈빈 클라인 지인이요? 요거. 거기 또 있나 봐요.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켈빈 클라인이에요. 켈빈 클라인. 요 반팔 티셔츠 5가지 색상, 4가지 사이즈, 1+1으로 솔직히 이 정도면 가격 좋잖아. 뭘 네. 자꾸 뭐
뭐 불만을 제기하려고 그럽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좋은 거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뭐 가격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켈빈 클라인 반팔 티셔츠 준비해 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키운 브랜드 아마 이 브랜드는 이 3프로TV 보시는 분에겐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정프로님이 잘 살렸죠. 네, 보랄 푸터치 리모컨 선풍기입니다. 보랄 선풍기. 아 푸터치가 네. 키워드군요. 아, 요건 보랄부터 푸터치까지 너무 다 야한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랄 정프로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여러분 선풍기 키고 끌려면 허리 숙여서 이렇게 막 손 귀찮잖아요. 근데 우리 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하잖아. 버튼이 너무 작아. 근데 아예 그냥 그거를 만든 겁니다. 발로 하시라고. 아 발로 하시라고. 푸터치. 예, 발로 톡톡 하시라고 저 버튼을 발가락 누르기 편하게 크게 만들어놨어. 아 그러네요. 예, 발가락 그냥 저렇게 만지면 됩니다. 예, 우리 모두 보랄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전원 버튼부터 뭐 세기 강도까지 그냥 발가락으로 툭툭 건들면 되니까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리모컨도 따로 이제 나가니까 리모컨으로 움직여도 되고요. 보랄 발가락으로 툭툭 건드는 리모컨 선풍기. 요거는 이것도 오늘 49,000원, 5만 원 안 되게 또 준비해 왔네요. 아니 5만 원 너무 누구한테 혼나요? 희한해. 예. 어떻게든 5만 원 밑으로 맞추려고. 네. 예, 그러나 날개 5개짜리 오염 날개로 아주 부드럽고 강력한 바람이고요. 7시간 타이머까지 가능합니다. 선풍기 하나 있으면 에어컨 있어도 에어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선풍기랑 같이 쓰면 에어컨 훨씬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여름에 또 전기요금 폭탄 맞지 마시고 보랄 푸터치 선풍기와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도 진짜 못됐어 보면. 내 보랄을 발로 건드리지 말래. 발로 건들려고 만든 선풍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랄 발로 건드는 선풍기. 여름에 시원하게 발로 툭툭 건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켈빈 클라인 반팔 셔츠 그리고 보랄 선풍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저 홍보할 거 하나 있어요. 홍보 하나 하시죠? 네. 저희 그 3프로TV 미디어 페이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취재팀이 이제 거기다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아침에 뉴스3 할 때 말이 뉴스3이지 뉴스 막 한 30-40개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괜찮은 거 한 10개 정도 골라가지고 뉴스레터를 쓰는데 9시 전에 제가 가자마자 작성해가지고 9시 전에 올리는 거 있고요. 뉴스레터 네. 진짜 좋더라.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뉴스 요약해가지고 쫙 정리된 거 네.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하면 돼요? 그 3프로TV.com. 3프로TV.com에서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가서 뭐 가면 있습니다. 가면 있고. 네, 네. 그리고 저희 3프로TV에 올라오는 콘텐츠들 되게 길어서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요약해서 보내줘요?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자들이 그 내용 그거 다 쓰면 어차피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3프로. 3프로TV.com. 3프로TV? 3프로 한글로 쳐요? 3프로TV라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3프로TV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요. 3프로TV.com. 네, 네. 네, 3프로TV.com은 숫자 3 protv.com 이렇게 네, 이제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만약 검색 3%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권 팀장님 잘 정리해 주신 뉴스들 그리고 우리 컨텐츠 잘 또 문서화된 걸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자, 경제 뉴스, 경제 콘텐츠의 포털 사이트 3프로TV.com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지하에는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